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어제 대구시 의회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은 긴급 생계자금을 빨리 지급하라는 질타를 듣자 회의장을 그냥 빠져나가 버렸는데요. 오늘 의회에 다시 나가 유감스럽다고 했습니다. 네, 의회에서는 다시 긴급 생계자금에 대해 따져 물었고 이번에는 회의가 끝난 뒤 나가던 중에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후 대구시 의회 6천억 원대 코로나 추경안이 통과된 뒤 권영진 시장이 회의장을 떠나려는 순간 민주당 이진현 의원이 긴급 생계자금 지급 방안에 대해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이거를 납득이 안 되니까 저도 사실은 납득을 못 하겠어서 근거를 좀 주시면. 이게 정치하는 거요. 제발 힘들게 하지 마 좀. 회의장을 나가다 다시 방향을 튼 권 시장은 몇 마디를 더 하고 저 이진현 의원이 좋아하는 왜 박원순 시장님이나 이재명 지사는 왜 현금으로 못 드린지 그거 물어봐요. 그거 가서 물어봐. 자꾸 그렇게 돌아서 나오더니 갑자기 쓰러집니다. 대구시 공무원의 등에 업혀 시장실로 이동한 권영진 시장은 하얀 방호복을 입은 구급대원들에 의해 경북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응급실에 입원한 권 시장은 의식을 되찾았지만 병원 측은 MRI 등 여러 검사를 한 뒤 퇴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권 시장은 어제 시의회에서 민주당 의원의 발언 도중 자신이 갑자기 퇴장했던 데 대해 너무 피곤해 제정신이 아닐 때가 많다고 해명했습니다. 지금 34일 5일째 지금 사무실에서 야전 침대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 어지럽고 토가 나와서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대의 논란이 되고 있는 대구시의 긴급 생계자금 지급 시점, 즉 총선 후 지급 방침에 대해서는 달라진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저희 대구시는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날짜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더니 이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저도 조속한 시일 내라고 얘기할 걸 하는 좀 후회도 듭니다. 권 시장은 다만 자영업자 생존 자금에 대해 정부의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빠른 시간 내에 집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요즘 대구는 마스크 사려는 줄이 사라진 대신 벼랑 끝에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 또 다른 긴 줄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출 상담과 신청이 시작되는 시각은 아침 9시인데요. 하지만 다급한 마음에 일찌감치 나서다 보니 오늘은 밤 12시 30분에 도착한 사람이 밤새 기다려 대기 번호표 1번을 받았습니다. 손원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새벽 3시 반, 홀로 불을 밝힌 건물 1층 입구부터 줄을 섰습니다. 줄을 따라 계단을 올라가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대구 북부센터가 나옵니다. 센터 앞에는 기다리느라 지친 소상공인 몇 명이 간이 의자에서 쪽잠을 자고 있습니다. 문을 열면 이들보다 먼저 온 사람들이 빽빽하게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대출을 신청하려는 사람들이입니다. 어떻게 밤 10시 반 차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요 앞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잠깐 자셨는데 지금 어떻게 되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신용등급이 4등급 이하라도 보증서 없이 닷새 안에 1,500만 원을 빌릴 수 있는 소상공인 직접 대출이 어제부터 시작됐고 당장 돈이 급한 사람들이 몰리면서 대기줄은 더 길어졌습니다. 그렇죠. 임대료고 또 매달 월세 나가는 생활비가 있으니까 대출을 받으면 내가 마음이 좀 불안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막 이렇게 돈에 대한 압박까지 너무 막 심하니까. 새벽 4시를 조금 넘긴 시각 번호표를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자, 1번부터 50번까지 9시 오시면 됩니다. 자정부터 시작되는 대기 행렬이 1,000명을 넘기자 아침 8시에 주던 번호표를 오늘은 새벽 4시부터 주는 겁니다. 밤새 기다려 번호표를 받더라도 무슨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몰라 질문이 쏟아집니다. 한도가 끝까지 비밀이 통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를 이건 대리 대출이라서 보증 수수료 0.8.
지금 시각은 오전 7시 40분입니다. 새벽 4시부터 이어진 번호표 배부가 600번을 받은 사람을 끝으로 방금 끝이 났는데요. 오늘도 뒤늦게 도착해서 상담 접수조차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끝나버렸어요. 예, 방금 끝났어요. 방금. 며칠째 헛걸음을 한 소상공인 사이에선 고성이 오가기도 합니다. 내일 오라, 오라 하면서 그러니까 또 이거 아침에 또 7시 안 돼가지고 출발해가지고 도착했는데 또 이거 다 됐다 했습니다. 이거 뭐 공지를 하든가. 대구 지역 소상공인은 17만 3,600여 명, 지난 한 달 반 동안 접수된 코로나19 대출 신청은 16,500여 건에 불과합니다. 새벽 줄서기 사태를 막아보려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온라인으로 사전 방문 예약을 받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이렇게 생계를 잇기 위해 소상공인들은 이 밤잠조차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데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이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수출기업은 주문이 끊긴 데다 이 코로나19 전파 우려로 해외 영업이 차단되면서 이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단 염색 기계를 만드는 이 업체는 한 해 40억 원 가량을 수출합니다. 중남미와 유럽, 동남아시아가 주요 수출국인데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당장 이달 들어 매출이 반토막 났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중소기업들, 특히 이런 수출기업들이 큰 타격을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여파가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면서 주문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인 입국이 제한되면서 해외 영업조차 할 수 없다 보니 돌파구를 찾을 수 없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수주도 하나 되는 것도 없고 사흘 이후가 아직 현재 막막한 그런 상황입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요. 지금 기업이 사느냐 죽느냐 지금 그런 입장까지. 지역의 수출 중소기업들이 기댈 언덕은 긴급 경영 자금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밖에 없습니다. 중소기업에 공적 자금을 주는 유일한 창구다 보니 기업인들이 찾아와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5년 전부터 90% 수출로 돌아서고부터 출장을 못 가요. 대구가 이제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대구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지난달 말부터 공단에 접수된 자금 대출 신청 금액은 1,400억 원. 하지만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예산은 절반에 훨씬 못 미치는 560억 원에 불과합니다. 예산이 많이 부족한 현실이고 또 지역 기업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정부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2차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중소기업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 가려 상대적으로 조명받지 못하는 상황. 고용 창출과 직결되는 만큼 자금 지원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삼성전자 구미 사업장도 직원 상당수를 재택근무시키는 등 업무에 차질을 빚었는데요. 최근 확산세가 주춤해지자 재택근무 중인 직원들을 전수조사해 조업 정상화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미 삼성전자 인근 주차장에 마련된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대구에서 재택근무하는 직원들이 차량에서 검체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 도중에 기침 되치게 하시면 안 되고요. 해보세요. 고개 뒤로. 네. 소리 내보세요. 네, 좋습니다. 삼성전자 구미 사업장에서는 입주은행 직원 1명 등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지난달 말부터 대구에서 출퇴근하던 임직원 1,200여 명이 재택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해지면서 업무 복귀를 위해 협력업체 직원까지 1,300여 명이 지난 24일부터 사흘 동안 이곳에서 검체 검사를 했습니다. 1,300명이라는 인원을 사흘 동안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부스를 4개를 설치했습니다. 하루에 400명씩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사흘 동안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거로 했습니다. 차가 없는 직원들을 위해 감염 위험 없이 쉽게 검사받을 수 있는 이른바 워킹스루 부스도 마련해 100여 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거 안 입고 마스크만 끼고 들어가서 해도 됩니다. 이런 방식은 내부랑 외부랑 딱 이렇게 단절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런 밖에서 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고 좀 더 검사자도 편하고. 진단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직원들은 오는 30일부터 삼성전자 구미 사업장으로 복귀해 업무를 하게 됩니다.
삼성전자 구미 사업장은 직원들의 복귀로 업무는 정상을 되찾겠지만 주요 수출 지역인 유럽과 미국에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어 수출이 정상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21대 총선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대구 수성구는 일찌감치 주요 후보들이 등록을 마치고 서로 날을 세웠습니다. 후보 등록 첫날 표정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1대 국회의원 후보 등록 첫날인 오늘 초미의 관심이 쏠리는 대구 수성 갑을 지역구 후보들은 일찌감치 등록을 마쳤습니다. 수성 갑 김부겸 후보와 주호영 후보는 사선끼리의 맞대결을 예고하며 날을 세웠고 반드시 이번 선거에 승리하여 당당한 대구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제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이번 총선은 문재인 정권의 총체적 폭정과 무능을 대구 시민들이 심판하는 선거다. 저는 그렇게 성격을 규정합니다. 무소속 이진훈 후보는 정권 심판에 미래통합당의 막장 공천 심판을 내세웠습니다. 문재인 정권 심판, 돌려막기 막장 공천 심판, 이것이 저의 출마 변이다. 수성을 이상식 후보는 정치 신인의 참신함을 내세웠고 저는 정치 신인이고 소신과 참신함으로 승부를 하고자 합니다. 수성구민들의 상식과 자부심이 저를 선택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같은 색 옷을 입은 이인선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서로가 지역 적임자임을 내세우며 맞섰습니다. 어떤 분은 이 발판을 삼아서 떠날 사람이고 저는 이 발판을 저기에 남아서 우리 지역을 돌볼 지역의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현장 사람. 2년만 국회의원하고 대통령이 되면 수성구뿐만 아니라 대구가 훨씬 좋아지죠. 대선 후보가 되더라도 사퇴를 하지 않습니다. 대구 경북에는 더불어민주당이 16년 만에 전 지역구에 후보를 내고 미래통합당은 전 지역 석권을 노리는 가운데 무소속 유력 후보들이 가세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미래통합당 달서변 김용판 후보의 부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 후보 부인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김용판 후보도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에 들어가 대리인이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대구시는 밀접 접촉자와 확진자 동선, 감염 경로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해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의 아동 양육시설인 에덴원에서 아동학대 의혹 사건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모두 3건인데요. 강력한 행정조치와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8월부터 조사한 에덴원의 아동학대 사건은 10여 건. 이 가운데 5건을 아동학대로 인정했습니다. 아동에 대한 강압적인 분위기 조성, 외출 금지, 지속적인 반성문 작성 등입니다. 일부가 아동인권 침해로 인정이 되어서 결정이 와서 저희도 그에 따라서 행정처분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인권위 진정조사 기간에 또 다른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지난해 10월 시설 원장이 아동학대 혐의로, 11월엔 사회복지사 A씨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A씨는 인권위에 피해를 진술한 10대 고등학생에게 수십 분 동안 폭언과 욕설, 협박성 발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역사를 듣고 막 이제 자기 차량으로 막 끌고 갔대요. 유치원 마당이야. 근데 애는 불안할 거 아니에요. A씨는 에덴원에서 퇴사 처리된 뒤 재단 내 지역 아동센터로 자리를 옮겼고 원장은 업무에서만 배제됐을 뿐 시설에 아직 있습니다. 아직도 가해자들이 그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굉장히 충격적이고요. 또 운영재단이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측면에서 강력한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시민사회단체는 대구시와 재단이 꼼수 처분과 솜방망이 징계를 내리면 강력한 시민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대구 6,482명, 경북 1,274명으로 어제보다 각각 26명, 12명 늘었습니다.
대구에서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한사랑 요양병원에서 8명이 추가로 확진됐고 정신병원 종사자 전수조사 과정에서 위드병원 조리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방역당국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전체 확진 환자 중에서 완치자 비율은 대구 48%, 경북 46%로 절반에 가깝습니다. 분노하는 대구시민 일동이라고 밝힌 단체가 오늘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는 코로나19 긴급 생계 지원금을 이달 말부터 즉시 지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일용직 노동자와 청년 아르바이트생,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영세 중소상공인들은 적은 금액이라도 당장 필요한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대구시의 계획처럼 다음 달에 신청을 받고 총선 이후에 지급하면 긴급 생계 지원금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대구시는 해외 입국자에 대해 정부 지침보다 강도 높은 조치를 합니다. 정부는 유럽과 미국에서 온 입국자를 자가격리하고 있지만 대구시는 모든 입국자를 자가격리한 뒤 3일 안에 진단검사를 하고 격리 해제 전 다시 검사해서 음성이 나와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통보받은 해외 입국자는 147명이며 증상이 있는 29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